잘 되면 끝까지 하기 좀 그렇죠. 일주일이니까 네? 일주일이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함수를 많이 배웠죠? 함수를 계속 배워왔는데 함수를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원의 방정식은 함수라고 안 하는지 뭐 직선의 방정식은 함수라고 안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파트예요. 함수는 이제 집합 두 개를 대응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어떤 두 개의 집합을 이제 가져와요. 함수에서는 집합을 좀 이렇게 길게 그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원소들이 이렇게 있죠.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어떤 그냥 관계에 의해서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들. 연결시키는 것들. 그건 너한테도 가고, 넌 너한테도 가. x3은 난 가기 싫어. 그건 있어. 뭐 이렇게. 난 또 너한테 갈래. 이렇게 가는.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대응이라 해요. 뭐 누군가 또 여기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대응이라 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어떤 x 집합과 또 다른 집합 y의 원소들을 연관시키는 거. 그러니까 집합 x와 원소와 제가 y의 원소를 이렇게 관계시키는 것들을 대응이라고 해요. 그럼 수많은 대응 중에서 이제 함수라고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x는 이제 x 집합의 원소예요. 원소가 하나의 y와 y는 이제 y 집합의 원소죠. 대응하는 관계를 관점은 누구한테 가 있냐면 순전히 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y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으면 x의 원소 1은 y의 원소 하나와 반드시 하나와 대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x가 다 대입해요. 그러니까 나도 너, 나는 내, 너는 너 이렇게 하나씩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가리고 보면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 보면 여기에서 선이 몇 개씩 나가야 돼요? 하나씩 나가야 돼요. 그런 거 함수예요.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리면 얘는 두 개가 나갔고 얘는 안 나갔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그럼 우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가 된 함수에서 이 관계 대응할 때 이 관계식을 함수라 그래요. 이렇게 연관시켜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 대상을 함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연관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함수의 그 어떤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도 있었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게 돼요. 뭐에 의해서?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집합적으로 나타내면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걸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기호가 되는 거죠.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함수 f라는 애는
어떻게 x를 y에 대응시키는 애예요. 이렇게 써요. 요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x가 함수 f에 의해서 y와 이렇게 대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순서쌍을 정할 수 있어요. x와 y가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예시로 들면 1이 누구하고 대응하냐면 2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는 또 2하고 대응을 하는 거. 3은 4하고 대응을 하는 거고 4는 1하고 대응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는 뭐냐면 그래프는 집합이에요. 그래프는 집합이고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x랑 y에 뭐로 이루어져 있어? 모양이 뭐라 그랬죠? 순서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순서쌍의 집합을 우리는 이제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여기는 y는 fx, x는 x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표시. 이게 조금 이걸 하기 전에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하고 다시 좀 돌아갑시다. 선생님이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자, 여기 순서쌍에 나오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좌표 평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확장하면 x랑 y에 의해서 z라는 애가 결정될 수도 있죠. 그럼 세 개의 순서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좌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좌표 공간이 만들어져서 좌표 공간에 세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x랑 y를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1일 때 2입니다. 이렇게 찍는 거죠. 2도 2를 찍고 3은 4를 찍고 4는 1을 찍고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래프는 뭐였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요거예요. 요 의미를 조금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아니면 머릿속에 딱 담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에서 집합을 정의하는데 집합 A라고 정의하고 A를 순서쌍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별거 없어. 그냥 그래프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그래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약속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어떤 함수가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했더니 이 집합을 x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함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바로 정의역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함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보면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 이 정의역 때문에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름에 정의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집합이 원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몇 개 아까 같이 3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준비되어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공역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렇게 큰 중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알겠죠? 공역은 준비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알겠어요?
준비되어 있는 대상. 그 중에 선택된 애들, 이게 대응한 애들만 따로 모아서 이가 다를 경우에 그럴 수 있죠. 얘를 이제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치역이다 그럼 그냥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역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공역은 준비된 애들이고 치역은 선택된 애들이에요. 있죠? 이제 이게 정의가 이게 언어가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볼 때는 반드시 뭘 먼저 봐야 돼? 정의역을 좀 보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어요? 요건 이제 선생님이 좀 요거는 특별히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를 볼 때는 누구를 봐라? 정의역을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정의역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런 거 있었지. x가 3보다 클 때 2차 함수 나올 때 그죠? 뭐 3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주어잖아. 그게 바로 정의역을 정의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을 3보다 큰 영역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해 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돼요. 자, 뭐 책에서는 치역을 이렇게 y, fx라고 설명을 해요. x고 x는 x라는 집합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y 값이요. 나오는 대응하는 y 값을 그냥 치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식엔 써 있는데 뭐 이것보다 그냥 선택된 애들을 치역, 그냥 준비된 애들을 공역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함수가 같다는 건 뭘까? 그걸 상등이라 그러는데 아직 함수에 대한 게 다 안 나갔으니까 함수를 연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함수도 연산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자, 그럼 이제 상등 이거 쓰지 마세요. 서로 같은 함수.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그냥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함수는 함수가 같은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인데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다. 아, 그거 안 왔네. 요 두 가지를 만족하면 f랑 x, 그러니까 f와 g는 같다라고 해요.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요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좀 넘겼는데 소리. 자, 요것 때문에 같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함수가 같게 만들려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x제곱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럼 얘는 x제곱에 의해서 가는 거고 얘는 절대값 x에 의해서 가면 어떻게 돼? 일단 정의역하고 공역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리고 함수값이 어때? 같아요. 이럴 때 이 함수는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게 왜 함수는 이걸 다르게 봐도 되냐면 정의역이 일단 같아도 함수값이 같은 값이 안 나오는 정의역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함수를 그릴 때 x를 1하고 마이너스 1만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없죠. 심지어 여기 0 넣어도 되죠. 여기다 0 집어넣고 이렇게 0 집어넣고 여기 0 들어가도 이 0도 이렇게 들어가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는 건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쳐요. 근데 이게 여기 배울 때 외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다루는 정의역이 실수 영역, 그러니까 자연수 영역만 따지더라도 벌써 2만 들어가도 이 둘은 값이 다르죠. 얘는 4가 되지만 얘는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달라지면 벌써 함수값이 달라서 다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함수를 다르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 이 두 함수를 같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함수에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또 나와 있지만 뭐 x하고 x 세제곱이 같냐? 뭐 겉으로 보기엔 당연히 다르지. 근데 여기 공부할 때만 어떻게 봐야 돼? 정의역 보고 그 함수 값을 비교해 봐야 돼. 어차피 정의역은 똑같이 주어졌을 테니까 정의역하고 공역은 똑같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요? 함수 값만 비교하시면 돼요. 정의역에 대한 함수 값.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끝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원은 휙 벌써 넘겼네. 함수의 그래프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프는 어떻게 약속한다? 순서상의 집합으로 약속을 하고 순서는 딱 맞네요. 이렇게 쓰니까 갑자기 그래프를 설명하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사실은 좀 애매한 의미가 있어. 애매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함수보다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대응을 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는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약간 대응에서 관계에서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대응 관계에서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건 아까 x 값이 y를 2개 이상 가져도 상관없고, 그렇죠? 안 가져도 상관없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라는 것은 그때 대응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이 1도 가질 수 있고 2이 2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대응에서 이제 사실은 개념을 잡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그래프가 함수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응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게 함수인지를 보고 싶으면 함수인지를 보고 싶어요. 이건 별로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x축의 수직인,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봐서 지금 몇 점에서 만나? 3점. 아니요, 요 한 직선이. 2점. 요 한 점, 요 함수. 요 함수. 그냥 요 fx라는 어떤 그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죠? 이 그래프 그린 거와 몇 점에서 만나? 이 노란 선이? 1점.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지, 그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 원소 x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한 점에서 계속 만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얘는 이렇게 그려보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일까요? 여기에 대응하는 게 없잖아. 그쵸? 그럼 얘를 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정의역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정하면 돼. 정의역을 이렇게 정해주면 여기에 대응하는 게 다 몇 개 있어? 하나씩 있죠. 여기에는 대응하는 게 없었는데 여기를 빼버리면 돼요. 이게 사실은 정의역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함수를
함수가 아닌 것을 함수가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도 되고 이렇게 정의역을 정해주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함수냐 아니냐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그냥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상상 속에서 쭉 움직여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는 점이 없다. 여기 없으면 함수가 아닌 거야. 요걸 빼야지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또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는 여기 저기 뭐야 122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하죠? 122페이지. 그냥 바로 풀리죠. 122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 문제에서 보면 함수냐 아니냐? 여기 그려보시면 돼요. 상상하면서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쭈루룩 함수인지 아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번 문제 10번에 5번 이렇게 수직으로 쓰여 있는 이런 직선 얘는 요 점에 대응하는 값이 무수히 많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얘를 포함하고 있죠. 얘를 포함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없어서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굳이 얘가 1차 함수가 얘를 못 만들어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함수의 파트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함수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편하게 기본만 탁탁탁 가르쳐주자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욕심이 나. 자꾸 없는 걸 도대체 없는 걸 끄집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다시 해봐야 돼. 그런 건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런 게 하나 생각났었는데 뭐 하다가 뭐 설명을 해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1, 2, 3, 4번으로 나와 있는데 4, 3, 1, 2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상수함수예요. 이게 쭉 있는데 X1부터 쭉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무한 실수면 여기다 쓸 수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냥 개념화 시켜서 이렇게 그냥 표시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y4라는 값이 월등해. 나도 너 모두 다 한쪽으로 간 거. 그쵸? 그럼 이거 보면 알겠지만 x의 원소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죠? 이렇게 가려보라 그랬죠. 그치? 하나씩 나갔지, 그치? 하나씩 나갔고 빈데도 없고 그럼 이건 함수죠. 그런데 결과치가 하나에 갔어.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fx는 여기 k라고 하면 k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는 3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fx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y는 3 하면 y 값이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프에서는 함수에서는 x가 어떤 값을 갖든 3이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보다 요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의미상으로는 예쁘죠. 의미상으로는 예뻐요. 여기 x를 내가 2를 집어넣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상수함수예요. 두 번째가 이제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함수가 아까 같은 거 설명을 했었죠, 그죠? 항등함수가 같은 거를 설명해서 정의역을 약간 조정을 하면 여러 개의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의역을 조정하지 않고
실수 영역으로 따지면 항등함수는 거의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항등함수는 보통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항등함수는 일반적으로 x에서 x로의 함수로 많이 표시해요. y로의 함수로 표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직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갑자기 선생님이 좀 중간에 뛰어넘었는데 4까지 있고 이렇게 되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y로의 함수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5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 다르니까, 그지? 그러면 항등함수는 어떤 거냐면 x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의 모양으로 대응하는 거. 예. 그래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죠.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X. 그렇죠. y는 x예요. 이 함수는 정말 간단한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함수예요. 정보를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나오면 y는 x 굉장히 쉬운 함수지만 되게 중요해요. 얘가 되게 많이 이용이 돼요. 얘는 기울기를 1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랑 x 값과 y 값이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이제 나중에 배우는 역함수의 존재에 대한 역함수 관계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역함수 관계죠.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y는 x라는 함수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x는 y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도 막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갈 수 있어서 요 함수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너무 쉽게 보지는 말고 중요하게 보세요. 쉬운 함수예요. 대신 중요하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1, x가 y가 같다, 역함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룰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대표적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거 말고도 존재하느냐? 일반적인 실수 영역에선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역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영역이 있다고 치면 y는 x와 x 세제곱 함수도 어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죠. 0 대입하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1 대입하면 1로 가기 때문에 정의역을 이렇게 정해주면 얘도 항등함수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의역이 그만큼 사실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볼 때는 반드시 정의역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건 지금부터 버릇을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좀 잘 안 보게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조금 눈여겨보는 연습을 하면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실수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실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는 y는 x로 하나예요. 이게 이제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는 함수.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로 관계가 되게 높은 애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름이 좀 힘들어. 세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거는 천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세요. 알았죠?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는데 뭐가 1대1 함수고 뭐가 1대1 대응인지가 처음에 공부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그냥 계속해서 함수가 그렇고 대응이 그래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셔야 돼요. 1대1 함수의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1하고 x2하고 같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나오죠. 이렇게 돼요. x 값이 다르면 누가 달라? 함수값. 함수값도 다르다. 요거의 대우를 보면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야 돼. 그게 같은 명제예요. 이게 이제 명제로 표시가 돼 있잖아. 그래서 fx1하고 fx가 2가 그러면 반드시 x1하고 x2가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1이 4로 갔어. 그러면 2는 1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4로 가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럼 4 아닌 다른 애로 가야 돼. 3도 얘네 이거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2라고 4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 있어? 하나씩 연결돼 있지. 그쵸? 해피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뭉딱 몰렸는데 여기는 아주 해피하죠. 사실 이 상등 함수는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예요. 왜냐면 다른 애는 자기 자신한테 가려면 다른 애한테 갈 테니까, 그죠? 만약에 이 값이 같으면 1로 온 애가 같다면 2밖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럼 왜 이걸 1대1 함수의 정의를 알아둬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함수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게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알았어요? 1대1 함수. 이거랑 그냥 같이 갑시다.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이 표시는 사실은 좋은 표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기호예요. 그냥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쓴 거야. 자, x 집합의 개수와 y 집합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시하면 뭐라 그러냐면 준비된 아이 공역과 선택된 아이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서 뭐여야 돼? 반드시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먼저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조금 더 크고 1대1 함수가 조금 더 크고 1대1 대응이 요 안에 속한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 봐봐. 여기 2가 남았잖아. 그치? 2가 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면 1, 2, 3, 4가 있으면 여기가 5, 6, 7, 8이 있으면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야 돼. 그래서 얘를 1대1 대응이라 그래. 선생님 그럼 함수로 그리면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랑 어떻게 달라요? 함수로 그리면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설명해 줄게요. 그 그래프로 조금 이따가 하고 그거까지 해줄게.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자, 그럼 1대1이냐?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졌어. 좀 전까지 되게 피곤해 보였어. 좋은 현상이에요. 선생님 칠판만 보고 있을까? 좀 덥죠? 괜찮아요? 그래프에서 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함수인 걸 알려면 뭐랑 같은 뭐랑 이렇게 평행한 선을 긋는다 그랬죠? 어떤 축이요? y축이죠. 얘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물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먼저 벗어야 돼.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함수인지 먼저 찾아야 돼요. 함수가 아니면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린 지금 함수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게 하는 x는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여기는 세 개가 있죠. 그럼 이건 이런 뜻이잖아. x 값이 다른데 y 값이 어때? 여기랑 여기랑 y 값이 같죠? 이게 y 값이니까 같죠? x 값이 다른데 y 값이 같아요. 따라서 1대1의 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서 y축,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점만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반드시 한 점이 나오면 1대1이에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함수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이것 때문에 좀 여러분한테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요.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고 그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해줄 텐데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줄 텐데 여러분이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사실은 실수 영역 전체를 다루고 있어. 아니면 x가 0보다 큰 전체 영역을 다루죠. y도 뭐 전체 영역을 대부분 다루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구분이 잘 안 돼. 구분이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좋아요. 잠깐 합시다. 잠깐 합시다.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2까지야. y가 2에서 10까지야. 얘 개수가 같을까 적을까? 다를까? 실수 영역이. 우린 같다라고 봐요. 웃기죠? 왜? 이거 좀 어렵잖아. 왜 1에서 2까지의 개수와 2에서 10까지의 2에서 4까지라고 해도 돼요. 2에서 4까지라고 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 2까지와 2에서 10까지를 개수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표현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거예요라고. 그다음에 정확한 표현으로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가 1에서 2까지로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 2에서 10까지를 그려요. 길이를.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둘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요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봐. 그럼 반드시 대응을 어떻게 해? 1대1로 대응하지. 두 개. 얘랑 하나씩 대응하지. 이렇게 그리면 또 1대1로 대응하지. 그치? 그러면 여기 누군가를 잡아봐. 여기 누군가를 잡으면 여기를 반드시 하나 지나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의 개수와 여기 개수는 어떻다고 봐야 돼? 같다고 봐야 돼. 겹치지 않잖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남지를 않아. 이게 이제 무한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역에서 개수가 그냥 거의 같다고 봐서 1대1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개념에서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남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사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안 같다고 하지 좀 애매한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실수 영역 전체에서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사실 실수 영역 무한대로 가면 이게 같다라는 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걸로 확인하지 않죠. 확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선생님이 자주 쓰는 거죠. EX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x 이렇게 가면 모든 값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1대1은 맞는데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안 대응 안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은 그냥 안 하고 이런 경우에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죠? 좀 강제적으로 그냥 주입을 한 거예요. 증명 없이. 괜찮죠? 그런 거는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 혼자서 할 때 이제 심심하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혼자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1대1 함수, 1대1이면 1대1 대응으로 갑시다. 1대1 함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실수 영역으로 가져가는 순간 실수 영역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일 때 1 가져가고 2일 때 3 가져가고 3일 때 2 가져가고 4일 때 4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이거 1대1 대응 맞죠? 4개 4개니까 그지? 4개 4개고 하나씩 대응하는 게 맞죠? 다른 값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실수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간단해요.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이 다음 값은 이 값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왜냐면 작으면 같은 값을 갖게 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큰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값은 또 이 값보다는
큰 값을 만약에 이어져서 가지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쓰게 되거든. 계속 감소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1대1 대응이 되거나 1대1 함수가 되려면 실수 영역 전체에서는 한번 이렇게 갔으면 계속 어때야 돼? 계속 커져야 돼. 이어져서 나온다면. 물론 끊어진다면 좀 애매하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근데 여기서 멈추고 이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죠. 끊어지면. 그러면 1대1 대응이고 함수가 돼요. 네? 다시 지금 어떻게 1대1? 보자. 신기하죠? 선생님도 안 그렸다가 그려보니까 신기하네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을 갖고 여기가 이제 비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값을 가져요. 이렇게 가져갔다고 쳐봅시다. 사실은 점은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요 안에만, 요 구간에서는 요 안에만 이렇게 성립하면 1대1 함수가 되죠. 1대1 대응이 되죠. 여기서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그럼 사실 이게 여기 와서 이어진 거잖아, 그지? 이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다 완벽하게 꽉 차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죠. 만약에 여기보다 이렇게 작아지면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작다면 얘는 여기 대응하는 값이 다른 데 없다면 비었지, 그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는 되는 거죠. 왜냐면 y축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면 만나는 점이 몇 개니까 하나씩은 있으니까. 요 값은 없어요. 이건 이제 1대1 대응의 문제예요. 1대1 함수는 있다면 그 값이 다른 값이랑은 다릅니다. 하나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x의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딱 정해요. 그 다음에 y의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딱 정해요. 미안, 말 잘못했어. 공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요. 알겠어요? 그럴 때 얘가 1대1 함수이려면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이어져서. 뭐 물론 더 복잡하게도 그릴 수 있지만 복잡하게 그리지 맙시다. 그쵸? 이렇게 되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값들은 여기에 다 하나씩 나오잖아. 그쵸? 두 개가 나오지도 않죠. 그쵸? 이렇게 그거 봤을 때 반드시 하나만 대응하지, 그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야. 왜 1대1 함수야? 아니 여기가 공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역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잖아.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얇게 또 그려도 돼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정말 0.0000001mm씩 좀 커지도록 이렇게 거의 직선처럼 그려도 1대1 값은 하나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1대1 대응이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1대1 대응. 그러면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만나야 돼. 같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든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어진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함수의 어떤 값을 정하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이게 좀 헷갈려하죠. 처음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근데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고민을 해보면 쉽게 풀려요.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게 포함이 돼야 되냐면 연속이라는 게 포함되어야 돼요. 연속이라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뺐는데 연속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져 있으려면 계속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여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거꾸로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 감소하기. 안 이어져 있으면 계속 증가 안 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요 사이의 구간에서 어쨌든 1대1 등이 되니까 여기는 감소하도록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라는 뜻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이제 이렇게 단절된 함수가 나오게 하려면 이런 함수의 이제 구성인데 이런 건 잘 배우진 않죠. 근데 시험 문제에 나와요.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넣는 거예요. x가 뭐 a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쓰고 x가 a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럼 이걸 다른 함수로 보는데 실제로 이걸 두 개 합친 것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함수, 세 개의 함수, 네 개의 함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함수처럼 취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함수 파트가 어려운 건 사실은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게 함수의 기본, 뜻이 함수 다 배웠어. 다 끝났어요. 이게 틀렸네. 하나 더 하고 나면 할 시간이 남네. 2시 반까지죠? 2시 반까지 시간이 남아요. 진도를 더 나오고 싶어요. 안 돼요. 왜요? 심지어? 어쨌든 그럼 요건 조금 설명하고 반대력도 까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리고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는 뭐가 문제냐면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식이 문제예요. 식이. 그래서 이 식이 1차 식이면 그쵸, 직선이고 그 함수를 1차 함수라고 불러요. 2차 식이면 2차 함수. 다항식이면 다항함수.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아직 거기 유리식이면 유리함수. 무리식이면 무리함수. 이거 배울 거예요. 함수 끝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워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를 배워요. 지수를 배우고 나면 지수함수. 로그를 배우면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우면 삼각함수. 좀 그런가요? 속상한가요? 거기까지만 배우면 거의 모든 함수를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웬만한 모든 함수를 다 배워요. 삼각함수까지만 배우면 돼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더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어요. 세 가지만 더 배우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바탕에다가 그 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면 대칭축이라는 걸 갖고 대칭축이라는 거 가지면 대칭이라는 성질이 나오죠. 그럼 그 대칭이라는 성질을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대칭 이동했었잖아요. 대칭 이동해서 f, x랑 f, 마이너스 x는 하면 이게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데 둘이 같아. 뭐 이런 식의 문제. 또는 f 기억하나요? a 더하기 x랑 f a 마이너스 x랑 같으면 A가 되죠. 오 그렇죠. a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렇죠. a에 대해서 요거랑 더해서 x가 없어져 버리면 그 값에 2로 나누시면 대칭축이 나와요.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나오죠. f x 더하기 x가 f x 더하기 a라 그래서 요거는 a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걸 주기함수라고 해요. 주기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이걸 이제 함수식이라 그러는데 함수식에 관한 성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에도 함수식에 관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함수식에 관한 것들은 설명을 안 하고 쓱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갑자기 이제 범위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함수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함수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거죠. 이거 이제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있다고 합시다. 1부터 r까지 1부터 n까지. 그럼 이제 문제는 몇 개 안 나와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거의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상수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세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반드시 몇 개 가져가야 돼? y가 하나죠. 그러니까 n개 중에 하나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n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두 번째에도 n가지 가능성이 생기죠. 그게 이제 몇 개가 있냐면 다 n이 있고 r개가 있어요. 원래 이럴 때 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1, 2, 3.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그러니까 얘는 4의 3제곱. 그냥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이거죠. 4개. 1도 다 가든지 1도.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인데 1대1 함수는 어때? 1이 가고 나면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순열이라고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죠? 수상 다 끝나지 않았죠. 뒷부분 아직 안 했죠. 순열은 아직 안 배웠지. 경우의 수는 배웠지만 중학교 때. 아, 혹시 그 전에 했었나요? 아니 그 경우의 수 배울 때 약간 맛보기를 했어. 맛보기로. 그 이름이 이제 순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순열이 가는 경우. 그래서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가져갔을 테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고 나면 하나의 예시를 들어도 괜찮아요. 예시를 들어도 하기 좀 편해. 두 번째는 몇 개가 가능해? 얘는 못 가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 얘를 갈 수는 없으니까 3개가 되죠.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얘는 하나가 더 줄어서 2개 이렇게. 하나씩 줄죠. 그래서 여기 1까지 되면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개, 6개까지 있으면 6, 5, 4 이렇게 나와서 끝나기 때문에 팩토리얼을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쓰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6개 중에 3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건 뭐 아직 안 배웠죠? 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대1 대응의 개수를 물어보면 반드시 x랑